대한민국 범죄자 중에서 연예인 오브 연예인이자 절도, 폭력, 성폭행 등 전과 18범을 기록하고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 사건을 저질렀지만 미약한 처벌로 사회로 다시 돌아온 조두수는 1952년생이다. 2008년 18번째 범죄로 당시 8살이었던 나영이 사건으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이 끔찍한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건 당시 어떤 만행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1952년 빈민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로 인해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의 덕목을 빨리 학습하게 되는데, 아버지한테 맞은 후 화풀이를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는지 당시 학교 친구들과 충돌이 잦았으며 수시로 친구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삶을 살며 사이코패스 경험치를 쌓는 중 그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재래식 화장실 똥통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된다. 가난한 형편과 학폭, 그리고 아버지가 없던 이 사이코패스는 결국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된다. 이후 자전거를 훔치며 공식적인 첫 범죄를 달성하게 되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감호 처분이라는 버프를 받았다고 한다. 자라나는 새싹 사이코패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란 없었는지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새로운 보금자리인 소년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었을까, 소년원에서 나오자마자 절도 스킬을 화려하게 구사하며 상습 절도 행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된다.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중풍을 앓았던 어머니마저 사망하게 되는데, 천하제일 유아독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그는 구두닦기, 음악다방 DJ, 노점 등을 운영했고, 가난했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물려주신 알코올 중독증 또한 무난히 습득했다고 한다. 당시 음악다방 DJ를 하며 여러 여성들과 동거도 하고 곤란한 성생활을 즐겼으며 JMS 정명석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가 31살이 되었을 때 서울특별시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여성을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후 여관으로 끌고 갔는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대학교로 생각했는지 삼청개혁 때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기 시작한 이 사이코패스는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는데, 둘 사이의 아들은 생후 3개월 만에 사망하게 된다. 조두수는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지었는데, 전형적인 소인배에 피해망상이 다분했던 그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위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를 가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자 스스로의 행동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미친놈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런 그도 술만 먹으면 어릴 적 가난했던 추억이 떠올랐는지 다른 술자리에 가서 염치 없이 술도 얻어먹는 등 빈대스러운 모습도 보였고,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오줌도 지리고 길바닥에서 잤는 등 자연인보다 못한 삶도 자주 연출하였다고 한다. 조두수는 24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 PCLR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29점을 받았다고 한다. 한때 10명을 살해한 강호순보다도 더 심각한 점수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강호순은 PCLR 검사 개정 이전판을 사용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으며, 최근 살인범들 중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사이코패스들도 많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도 이 사이코패스를 짐승도 낯을 붉히게 하는 인간 쓰레기라며 역시나 인간 말종 취급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다. 조두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역대급 사이코패스라는 걸 세상에 알린 사건이다.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진 조두순 사건은 2008년 당시 8세 여자아이를 납치 후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사건인데, 이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다. 당시 안산시 어느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등교를 하는 피해자를 불러 이 교회에 다니냐고 묻자 아니요 라고 대답한 피해자를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납치 후 교회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는데, 조두수는 자신의 성적 요구를 8살 여자아이에게 강요했고, 당년 고부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뺨을 물어뜯고 기절시킨 뒤 강간을 했으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싶었는지 체액을 씻어내려고 의식을 잃은 여자아이에게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놓고 집으로 런했다고 한다. 이후 정신이 든 아이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며 지나가던 행인이 소리를 듣고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한다. 조두수는 출소 시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았고 안산에 있는 아내의 집으로 가게 된다. 당시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다 등 그를 두둔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근처에 산다는 기자의 말에는 그런 거 나는 몰라요 아몰랑 스킬을 시전하며 관심도 없다며 문전박대하였다고 한다. 신랑은 예의 바른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린 관심 없다 등 망언을 쏟아내자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조두순 부부는 첫 외출 때 행정기관을 찾아 생계곤란을 이유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이게 통과되자 온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반감을 샀다. 이들 부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매월 120만원으로 집에
집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현재 70% 항문 기능을 할 수 있고 물리적 상처로 인해 생식 기능에 장애를 얻었지만 다행히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되찾아 자연 임신도 가능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반인과 어느 정도 비슷한 신체를 복구했지만 보통 사람들과 달리 건강이 아주 좋지만은 않다고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과거의 고통과 슬픔을 잊고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